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날이 더워지니 몸과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진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날씨만의 탓인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와 무거움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원기 106년 5월 5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5월 24일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49회 임시원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단법인 원음방송, 독산동 신사옥 매입에 관한 건이 승인 결의됐습니다. 안정적인 교화방송을 이뤄내기 위해 원음방송의 사옥 건립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적절한 부지나 건물을 물색해 오다가 4월 29일 제72회 원음방송 이사회에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건물이 적합한 건물로 판단하고 매입을 결의했는데요. 이어 지난 5월 24일 제149회 임시원의회에서 재단법인 원음방송 독산동 신사옥 매입에 관한 건을 상정해 교단의 승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매입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화방송인 원음방송은 원기 83년 창사 이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맑고 밝고 훈훈한 이야기와 교법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언택트 시대 비대면 교화의 희망을 보여주며 교화의 비전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전 세계 교화의 중심이 될 원음방송. 사옥 매입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 이전 준비를 마치고 9월 이후 이전 봉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사옥 건립 불사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도님들의 참여로 이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가 5월 22일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하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원불교 UN 사무소, 원불교 환경연대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5월 22일 WBS 원음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행동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 종교와 종교인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먼저 오도철 교정원장은 오프닝 법문을 통해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의 선한 영향력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은 지구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했고 지금 우리는 그 과보를 받고 있다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정신개벽운동이야말로 행동하는 영성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불교 사은 중 천지은은 기후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은 전미 종교환경연합을 이끌고 있는 수잔 핸더샬 인터페이스 파워 앤 라이트 대표가 맡았습니다. 수잔 핸더샷 대표는 기후변화는 이웃과 지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종교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대담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연합운동, 행동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정상덕 교무,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유정길 법사, KCRP 생명평화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원인과 종교계의 대처, 탄소중립 정책 성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 발표도 공유했습니다.
먼저 정선희 한우란운동 사무국장은 환경 계문을 통한 종교인의 기후행동, 원불교 여성회의 함께 살림운동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인도 델리교당 원현장 교무는 인도 라다크 에코 투어리즘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미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센터장은 기후행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정희 국제기후 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과 맹주영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의 마지막은 오광선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의 법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 상임대표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며 그 역할과 책임은 그 누구보다 인류의 영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 영상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WBS 원음방송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5.18 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원불교는 5월 20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추모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법회는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최수동 회장과 김용만 상임이사, 한덕천 서울교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내빈과 재가출가 교도들이 참석해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5월 20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1주년 추모법회 참석인들은 41년 전 민주화를 위한 광주 민중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잇는 동시에 오늘날 시대 정신에 맞는 인권, 민주, 평화, 통일운동으로 전개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최수동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장은 분향 헌배로 희생자들의 영로를 위로했고,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법하며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5.18 추모곡인 바위섬을 대중과 함께 부르며 이 노래가 전하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 교구장은 5.18 민중항쟁 41주년 주제를 언급하며 5월의 시대와 눈맞추다와 세대와 발맞추다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대와 눈맞추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광주와 너무 닮아 있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와 발맞추는 방법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5.18 민중항쟁 이후 세대들에게 원불교 교법인 사요를 통해 인권, 지식, 교육, 생활평등 실현으로 정의와 평등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설법을 맺으며 한 교구장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바로 세워 5.18 희생영령들의 고혼이 떠돌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며 해원과 상생으로 이 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평화의 성지가 되게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가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원불교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5.18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원불교 위령제는 5.18 민중항쟁 때부터 거행해 4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광주 전남교구 이일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5.18 희생영령 묘위 보고와 교구장, 지구장, 교의회 의장, 각 단체장들의 분향 헌배가 이어졌고 성가와 성주, 축원문과 독경으로 5.18 희생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위한 추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출신인 영상선악대학교 4학년 원명심 예비교무는 군무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위한 마음을 함께해달라고 염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5.18 민주묘지 순례가 이어졌고 민중항쟁 투모탑을 도열하며 묘역을 순례했고 묘역 하나하나를 살핀 후 참배광장으로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참배광장 도착 후에는 장덕훈 광주전남교구장의 분향과 이선조 영광교구장의 인도로 일동 경례한 뒤 위령제를 마쳤습니다. 5월 항쟁 이후 그동안 광주전남교구는 항쟁의 거점이 되고 희생 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희생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원, 상생, 치유, 화합이라는 대전제를 되새기며 원불교가 평화 종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교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중앙교구 2021 청소년 가요제가 5월 22일에 열렸습니다. 지난 5월 8일 1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5월 15일 본선 무대를 영상 촬영한 후 5월 22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중앙교구에서 함께한 2021 청소년가요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청소년들의 관심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 본선 진출팀의 무대를 사전 녹화한 후 5월 22일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요제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도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많은 박수와 호응을 보냈습니다. 중앙교구 배현송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청소년들의 답답함이 컸을 것이라 위로하며 청소년 가요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바라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흥나는 리듬으로 멋진 듀엣을 선보인 최을빛, 최윤서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금상은 분위기 있는 보컬 실력을 뽐낸 최세진 학생, 은상은 멋진 댄스를 선보인 서하늘 외 4명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2021 청소년 가요제는 2021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래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희망의 기회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미래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습니다. 중앙교구 1위교당에서 주최하는 원학습 인성교육이 5월 22일 1위교당 소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된 이번 원학습 인성교육 개강식에는 중앙교구 내 교당과 1위교당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중앙교구 1위교당 원학습 인성교육이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를 목표로 내세우며 5월 22일 개강했습니다. 1회기 강의 주제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며 강의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조여주 예비교무가 맡았습니다. 조 예비교무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 마음에 불을 붙이는 원리는 옮겨 붙이는 것이며 불을 꺼트리는 장벽인 불신을 제거해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며 공부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중앙교구 배현송 교구장 또한 학생들에게 마음은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지만 마음을 잘 쓰면 우리 모두가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된다며 마음을 잘 써서 공부와 인성 모두를 잘 개발하자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1위교당 원학습 인성교육은 7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위교당 소법당에서 진행됩니다. 1회기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각각 다른 강좌로 진행되며 교법의 사막을 응용한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부터 좌산상사님의 인성관리상의 3단계 법문을 프로그래머한 인성관리, 사은을 응용한 상생관계,
하나송을 응용한 진로 탐색 하나의 삶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관리 역량과 자력학습 역량을 복합 개발하게 되며 총 7회기로 운영됩니다. 5월 16일 서울교구 화곡교당이 언택트 동아리방 일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화곡교당은 초기 교단 3개월 정기 상시 훈련 체계를 이번 동아리방 운영에 적용시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교구 화곡교당은 원기 106년 한 해를 열면서 밤백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마음을 바라보다, 마음을 공부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감사일기방, 경전사경반, 경전봉독방, 기초교리방, 의식집례방, 어디서나 선방 등 6개 동아리방을 개설했고 이후 지난 5월 16일 일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화곡교당 박근영 교무는 동아리방 첫 시작에 대해 밤백일 기도 동안 어떻게 교도들을 교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언택트 동아리방을 개설하기로 했다며 대신 누구라도 권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게 했다고 밝히며 그 결과 평균 100명 법회 출석 교도 중 43명이 1개 이상 동아리방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각 동아리별 감상담이 이어졌는데 혼자서는 힘들었던 공부가 함께하니 힘이 됐다. 공부가 쉬워졌다. 앞으로 더 하고 싶다라는 공통된 감상담이 나왔고 이에 박규무는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400~500년 결복은 훈련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매일 공부한 내역을 서로 점검하고 북돋아준 정성심으로 앞으로 3개월 상시훈련 기간에도 공부심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화곡교당은 초기 교단 3개월 정기 상시훈련 체계를 이번 동아리방 운영에 적용시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더구나 교당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화곡교당에게는 이러한 시도들이 반백년을 넘어 새로운 반백년을 준비하는 힘찬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동아리방 일기 수료자들에게는 마음을 공부하다 일기라는 글씨와 법명이 새겨진 특별한 볼펜이 선물로 증정됐으며 동아리방 2기는 앞으로 3개월간의 상시 훈련을 마친 후 오는 9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원불교 교화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 교화의 어려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청소년, 청년 교화를 활발히 이끌어가고 있는 부산 울산교구 박화영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울산 교구 사무국에서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고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화영 교무입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많은 교구 그리고 교당들이 청소년 청년 교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 교구는 그런 와중에서도 활발하게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개설된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요? 네,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종교라는 문턱을 조금 낮춰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대종사님 교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요. 삼동 청소년 산하의 청소년 단체로 2018년에 준비해서 2019년에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청소년 센터라고 하니까 센터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라는 이름으로 부산 울산교구 청소년 교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3월 31일에 승인을 받았고요. 6월에 빅데이터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읽다라는 오픈 특강으로 시작으로 해서
각종 청소년 봉사활동, 그리고 인성교육, 명상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청소년 인성교육입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심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2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10개 학교 53개 반, 그리고 올해는 19개 학교 84개 반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였고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 인성교육 수업은 단 하나도 취소되지도 않고 전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올해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작년만큼이나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심풀이 인성교육은 작년에도 모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저희 원불교 심심풀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일제 또는 반일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째 시간 또는 둘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100%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내년에도 또 수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난 덕분에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수업 숫자도 늘고 하고 있어서 남은 일정들도 특별히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대면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공력이 들더라고요. 또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또 전파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어서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전 작업을 통해서 교재나 이런 것들 발송을 해야 된다든지 사후에 선물을 보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꽤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코로나19에 지지 않고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각오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오는 6월 11일에 부산 북구 진로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 심심풀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부산 북구 진로지원센터 꿈밭인데요. 이 꿈밭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청소년국 희망숲 인성교육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사 파견에서 수업을 하는 식의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꿈밭은 학교와 연계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희망숲은 프로그램과 교재를 지원을 하고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는 강사 파견 그리고 수업 재료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이 3번이나 미뤄져서 6월 11일로 잡혀 있는데요. 6월에는 특별한 일 없이 꼭 협약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매거진원에서 어린이 법문축제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온라인 교육이나 화상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가자 입장에서 강의실에 앉아서 1시간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1시간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특히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성인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협 담당 교무님들하고 지혜도 많이 모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법문축제 때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스 체험을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부스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정하고 이제 그 테마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방법을 같이 찾기 위해서 온라인 줌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했고 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잼보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다양한 그 툴들을 저희가 배워보고 아이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 툴들을 이용을 해서 4개의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암송, 그리고 교리 퀴즈, 인성방, 명상방 이렇게 해서 15분씩 길지 않게 지루해질 틈이 없이 15분씩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부스에 참가를 하게 했고요. 해제식 할 때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다 재밌었어요 라는 반응이 굉장히 여러 명이 대답을 한꺼번에 해주었어요. 물론 이제 퀴즈방이 좋았어요, 명상방이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다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고, 각 그 프로그램별로는 이제 교리 퀴즈방이 좋았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 퀴즈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보다 어떻게 더 재밌게, 어떻게 더 쉽게 교리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요. 저희 법문축제 마치고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많았던 피드백이 언제 또 하느냐, 언제 또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피드백이 많은 걸로 봐서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이 법문축제를 또 진행하는 소식도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또 화상 툴을 활용해서 온라인 부스들을 또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들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만남을 준비 중이신가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키워드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에 또 앞장서보자라는 취지로 요즘 환경에서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플로깅입니다. 스웨덴어로 플로카우프라는 그 줍다라는 뜻의 단어와요. 그 영어에서 조깅, 뛰는 조깅의 단어가 합해져서 플로깅이라는 운동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도 살리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래서 저희 부산 울산교구에서는 치웁시 데이, 치우는 날 데이,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에 치웁시 데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요. 치웁시 데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4월에는 각 교당에서 치웁시 데이를 통해서
교당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교당에서 하는 치웁시데이는 교당의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월 5일에는 치웁시데이 청년 버전으로 코로나가 아니면 다 함께 모여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소그룹으로 각자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 그렇지만 이제 부산이라는 특색을 좀 살려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 그래서 치웁시데이 청년 버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신청을 하면 선착순 100분에게 치웁시데이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친환경 리유저블 컵하고요, 장갑, 그리고 뭐 마스크, 아로마 패치, 쓰레기 봉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드리고 6월 5일에 각자의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사진을 통해서 인증해서 SNS에 올리면 이제 참석 완료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20분에게 그 친환경 샴푸바, 요즘에 샴푸바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샴푸바와 트리트먼트바 세트를 드리는 대대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원불교 교도가 아니어도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20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요. 이 청년 치웁시데이 이외에도 이제 여름방학에는 학생 버전 치웁시데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 버전도 청년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학생들은 좀 그래도 자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지도자와 함께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인기 있다는 걸 다 모아놓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지역과 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네임으로 잘 장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또 우리 교단의 미래라고 하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청소년들하고 있을 때 가장 제 표정이 밝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돌아보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종사님의 교법이 첨가가 된다면 정말 내 인생을, 앞으로 전개될 내 인생이 보다 더 지혜롭고 밝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 이 소중하고 밝은 시간을 원불교와 함께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줄 테니까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할 때 항상 이 미소를 보여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요. 부산 울산 교구 그리고 박화영 교무님 모습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청년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각 개교의 달을 맞아 시작된 2021 원불교 문화예술축제가 6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익산 성지 일대 전시를 시작으로 성지순례 체험, 협회별 명상 체험 등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줄 2021 원불교 문화예술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화훈련부에서는 원불교 교화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창의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화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원불교 교화 프로그램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정기, 상시 훈련에 대한 모든 것이며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화훈련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해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종사님 말씀처럼 덕과 자비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